대권 주자들의 호남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어제와 오늘 순천,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도정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 등을 털어놨습니다. 데스크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만나 보다 구체적인 내년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계부채 고금리 악성 채무 비중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 대란의 신호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불량 연료를 화력발전소에 납품해 7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과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대선 주자로 순천을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재 개헌 논의와 정계 개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보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순천을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의 초점은 자치 분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와 청와대 간의 권력의 분전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어떻게 하면 국정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대통령 임기 단축과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당장 임기를 줄인다 만다 하는 것은 다 선거 앞둬놓고 다 정략적 발상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야당과 친박 세력이 연대하는 것은 3당 야합의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밉다고 새로운 정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민심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의 가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자이자 장자로 표현한 안 지사는 진보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공천을 주지 않아도 탈당하지 않았고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대중의 노무현의 역사를 통합으로 만들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낮은 지지도에 대해 안 지사는 소신을 갖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올해 도정의 최대 성과로 2조 3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 또 일자리 창출을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송년 기자회견에서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조성 착수, 관광객 수 전국 2위 회복 등 폭넓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청렴도 꼴찌와 안전도 하위권, 전국 체전 부진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연륙 연도교와 호남 고속철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1조 1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진도 휴양단지 개발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이지만 2년 전부터 국가 과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밝혀 19대 이후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송년 기자회견을 가진 이낙연 도지사를 직접 만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과 정책 비전을 들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박광수 기자입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회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도정 성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 그리고 최고의 성과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투자 유치와 일자리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요. 내년도 국비를 여수 엑스포 기간 빼고는 처음으로 6조 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SOC 예산, 철도나 도로나 다리를 놓는 그런 예산들 또한 여수 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전남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새해에 가장 집중할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도 전체로 보면 에너지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들을 키워야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는 관광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가 지난해에 1,358만 명의 관광객을 맞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또는 매력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경도 해양관광단지 1조 1,000억 투자 그 계획이 1월 상순 안에 본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2019년이면 착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SOC 분야는 적금부터 화양까지 4개의 연육교가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익산부터 여수까지의 SRT를 정편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지금 230km, 시속 230km의 복선 전철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이걸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로 격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 일정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대선이 빠르면 3월이 아니라 빠르면 5월에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선 공약 준비도 굉장히 빨리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0명의 TF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문제는 광주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그걸 내서 각 정당에 제안을 할 걸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 여수 간 고속철도 격상 문제, 여수 남해 간 동서 해저 터널, 이것이 큰 공약이 될 수 있겠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새해는 격변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또한 큰 혼돈을 겪고 난 뒤에 새 정부가 상반기에는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격변이 있고 아마도 어떤 정부가 나오든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제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노력할 테니까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2월 여수에서 대형 크루즈가 처음으로 출항합니다. 여수시는 승객과 승무원 등 4,8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1만 톤급 세레나호가 내년 2월 23일 여수항을 출발해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 등을 돌아본 뒤 여수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부두 여건이 개선된 이후 여수항이 모항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크루즈 입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로 순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순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현재 여수 지역에 조류 독감이 발병하지 않았고 향이라 밀원이 가금류 사육 농장과 동선이 달라 AI 확산 우려가 덜하다며 예정대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일출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철새들의 이동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확대해 전남의 경우 영산호와 순천만 등에 알곡 1,86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5형과 N5형 특이유전자 동시 검출법을 개발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판정하는 확진을 내년 1월부터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캐피털사에서 20%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비싼지 알죠. 비싼지 알지만은
사정이 급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모두 21조 2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강화하면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이제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비은행권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경우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또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금융권, 이 금융권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가계부채 돌려막기 형식의 현상들이 발생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오름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갈수록 나빠지는 지역 가계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규모 점포개설업체가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단체장이 권고해도 해당 점포가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개선을 권고하는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웅천지구에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창보형 매장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지역 내 대형마트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또다시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 파괴와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웅천 창고형 매장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향후 여수시의 허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불량 우드 펠릿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해 많게는 7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목재 납품업체 대표 56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양세관 공무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양항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10여 개 업체가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잃고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오만과 허세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당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거부해온 자신이 적폐를 청산하고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송광사로 반환된 오불도가 내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순천 송광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대웅전에서 오불도 봉안식을 가진 뒤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당일 오후까지 오불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오불도는 도난당한 지 40여 년 만인 이달 중순 원소장처인 송광사로 반환됐으며 사찰 측은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가 올해 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3,846명으로 그동안 최대 인구로 기록됐던 지난해 말 15만 3,587명보다 259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마동이 5만 6,361명, 광양읍이 5만 14명으로 지역을 크게 양분하는 가운데 금호동과 광영동, 옥곡면, 진월면 순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57.5도입니다. 여수시 어린이집 연합회 최민규 회장 외 원장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71통 블루시안 아파트 주민 88만 3천 원,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경기진행원 83만 원,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여수 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48만 5,110원, 고흥군 도양읍 장애마을 주민 40만 원, 여수 한영고등학교 2학년 일반 실장 강성철회 33명 30만 2,400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체육 동호회 회원 30만 원, 여수 문수중학교 학생 3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3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용명 30만 원, 여수중앙초등학교 학생 27만 원, 고흥군 도양읍 중촌마을 주민 27만 원, 여수시 만덕동 16통 주민 26만 1,000원, 순천시 덕연동 17통 주민 24만 1,000원, 고흥군 도양읍 관청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 김채임 헤어살롱 20만 원,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 24통 주민 15만 7천 원, 자생단체장 1동 15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선창마을 주민 13만 8천 원, 여수시 중앙동 3통 김공엽 통장회 주민 13만 7천 원, 고흥군 도양읍 남도난원 대표 심영휴 10만 원, 녹동 나누회 오재관 10만 원, 삼성 목욕탕 대표 오재관 10만 원, 승일용역 대표 유승근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호두마을 여자노인당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소재마을 주민 10만 원, 화정면 화백마을 주민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제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을 잇는 파령대교가 개통된 가운데 적금 주민들이 적금대교 환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금대교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무시한 전남도에 실망했다며 명칭 선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적금대교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